자, 사기 강박. 자, 사기당해서 계약했다. 자, 사기당해서 계약했다. 뭐 당연히 취소하는 거 알죠, 그죠? 아는데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서 그 2번의 괄호 1번 두 번째 줄 침묵도 사기될 수 있다 아시죠? 그 예를 보세요. 예. 자, 이런 얘기죠. 자, A 소유 부동산에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할 때 당연히 임차권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임차권이라야 양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걸쳐서 이번 기간 끝나면 나가세요. 명도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연장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이자가 묵비하고 그냥 양도해버렸습니다. 임차권 팔았어요. 사기친 거 맞습니까? 사기입니다. 그죠? 아무 말, 이건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해 줘야 될 사람이 설명 안 하면, 즉, 침묵하면 사기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몇 차례 걸쳐서 명도 요구를 받았던 임차권 양도인이 바로 밑에 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이거는 사기다. 그죠? 자, 다만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밑에 줄 끝에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봐줍니다. 이 정도는 사기로 안 봐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서 4번에 위에 4번에 두 번째 줄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고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 안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 했으면 그 정도 말 들어서는 안 속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신이 좀 어리숙해서 속은 거예요. 그래도 사기 당한 거 맞아요. 그죠? 그 뜻이죠. 그죠? 자,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 안 해요. 사기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에서 2번에 보세요. 두 번째 줄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걸 강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즉 도장 안 찍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도장 안 찍으면 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그래야 강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큰 5번에 제3자의 사기, 여기 중요하죠. 제3자의 사기. 자,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강박을 가했습니다. 대리인이 강박 가했다. 또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자, 그런데 본인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또 모르는데 아무런 과실도 없어요. 이랬을 때 대리인에게 사기당한 이 사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기친 거라 진비 없이 봐요. 맞습니까? 그죠? 원래는 자예컨대 A 소유 부동산을 B가 사는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사 C가 매매를 성사시킬 욕심으로 매수할 사람을 속였던 거다. 이런 경우라면 중개사가 속인 사실을 매도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야만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게 바로 제3자 사기죠. 그죠? 자, 제3자가 사기친 때에는 상대방 쪽에서 그걸 알았든지 알 수 있었던 경우라야만 취소 가능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이렇게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쪽에서 사기친 거나 진비 없이 봐요. 이쪽에서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례 기억나십니까? A 상호 신용 검고 B 감사실 과장이 감사과장입니다. 감사과장이 이 사람이 C를 속여가지고 이 사람의 부동산을 금고에다가 담보로 잡히게 저당 것을 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대출금을 이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가로채서 편취해서 도망갔어요. 이때 이 감사실 과장이 이 사람 속인 거. 이 사람 피용자죠. 그죠? 피용자가 사기친 겁니다. 이 회사 직원입니다. 그죠?
피용자가 사기친 거. 이거 제3자의 사기입니까? 대리인 사기입니까? 이거 제3자의 사기입니다. 제3자의 사기예요. 그죠? 이거하고 달라요. 이런 판례 있잖아요. A 은행에 B 출장 소장이 고객 C를 속여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이 나오니까 이 대출금을 이자가 바로 가로챈 거죠, 그죠? 편취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계약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바로 은행을 대리해서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계약은 이 사람이 한 계약 아닙니다. 다르죠, 그죠? 여기도 피용자, 여기도 피용자지만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에요. 그죠? 대리인이 속였으니까 은행 쪽에서 알아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걸 대리해서 체결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피용자입니다.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다. 그죠? 같은 피용자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제3자의 사기 아닙니다. 그죠? 제3자의 사기 아니다. 자, 두 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왕에 저 그림 한번 조금 확장해 볼게요.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속았다면 속인 사람이 대리인이거나 본인이거나 아무리 차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자가 속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이거는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알았다 몰랐다 이거 할 거리 아닙니다. 이자가 사기친 것도 이것도 이자가 알았다 몰랐다 필요 없습니다. 이자가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본인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쳤어요. 상대방이 사기쳤을 때에는 대리인을 속였을 때가 문제일 뿐이지 본인을 속인 것은 이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본인을 속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 본인을 속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 속지 않았다면 눈 똑바로 뜨고 계약서 도장 찍었다면 이거는 문제없는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상대방 쪽에서 속였다면 대리인을 속인 게 그게 문제됩니다. 본인을 속인 것은 그거는 문제거리 아니에요. 요 두 그림 이해하십니까? 자, 이자가 속았다면은 이자가 속였던 똑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다. 요 두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5번에 3번 보세요. 5번에 3번.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병으로부터 할인 부탁받은 갑은행의 출장 소장이 그 음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조를 받는 거다. 이러면서 이 병을 속여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해서 편취했습니다. 이때 갑은행이 이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도 고객 병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다. 대리인이 아닌 그냥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제3자의 사기니까 그래서 자, 이 감사실 과장이 사기쳤다는 걸 이 금고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라야 이쪽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뭐 이 판례 원래 결론은 감사실 과장이 사기쳤다는 것을 이 회사가 몰랐다면 이거는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과실이 있어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제3자의 사기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대리인으로 본다면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잖아요. 바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혹시 만약에 머리가 복잡하면은 이 두 말만 딱 기억하세요. 대리인의 사기는 이거는 제3자의 사기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다. 근데 피용자의 사기는 이거는 제3자의 사기다. 요 말만 외우세요. 됐죠? 요것마저 외우기 싫다는 표정인데. 피용자, 대리인이 아닌 그냥 피용자의 사기는 이거는 제3자의 사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자, 뒷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 한번 했던 건데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A가 B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2천 넘게 했습니다. 2천 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속은 사실을 빨리 알아채고
B에게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고 취소 통지 보냈습니다. 취소 통지 받은 B가 바로 등기 남아있는 걸 이용해서 제3자 C한테 팔아버렸습니다. C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 자가 사기쳐서 매수한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미 취소된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면 이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죠? 이미 취소가 된 후라도 이 등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선으로 이익관계 맺었다면 보호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판례가 해제에도 있다 그랬죠. 그죠? 이미 해제가 된 후라도 이 자가 대금 지급 못해서 이쪽에서 해제했습니다. 그 후라도 이 등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선으로 이자가 매수했다면 보호된다 그랬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취소가 된 후라도 이 등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보호됩니다. 자, 똑같은 판례 한 번 더. A가 B한테 팔았습니다. 이전 등기했어요. 근데 이 자가 아직 잔금을 다 안 내요. 잔금 다 안 내서 A가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 통보 받은 B가 이 등기에 남아있는 걸 이용해서 제3자 C한테 팔았습니다. C는 몰랐어요. 뭘 몰랐다? 이거 그죠? 이미 해제된 건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자가 샀다면, 그리고 등기 넘겨받으면 이 사람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취지죠. 그죠? 그죠? 이미 취소가 된 후라도, 이미 해제가 된 후라도 이 등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선의로 이익관계 맺으면 보호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첫 줄 중간에 취소한 후에도 그에 따른 말소 등기 이걸 하지 않는 한 그 상태에서는 그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1번. 자, 잘 들으세요. 사기당해서 차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가 중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사기당해서 차고에 빠졌지만 별반 손해본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기당해서 계약했지만 이 계약으로 손해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A가 이 땅을 B에게 사기쳐가지고 1억짜리를 1억 3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사고 난 다음에 시가가 폭등해서 1억 4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손이 없잖아요. 손이 없죠. B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자, 이 자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사기당한 사람은 손해 입었다 안 입었다 안 따져요. 맞죠? 그죠? 사기당한 사람은 왜 그건 안 따집니까? 사기당한 사람에게 취소권을 주는 이유는 손해보았기 때문에 취소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취소권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손해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건 안 따집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 생겼다면, 자, 사기당해서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차고에 빠진 거예요. 자, 사기당해서 빠진 차고가 중요 부분이었다. 아까는 중요 부분이 아니었죠. 그죠? 이거는 중요 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고다 이런 이유로 취소 가능하고, 어느 쪽이나 가능하지. 그죠? 다만 선택해서. 그죠? 한 번만 더. 사기당해서 빠진 차고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바로 사기 그것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당해서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차고 빠졌다면 사기를 이유로도 차고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나 가능하죠. 그래서 첫 줄 보시면 사기에 기한 차고는 중요 부분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바로 밑에 줄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했으니까. 만약에 기망에 의한 차고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차고 취소, 사기 취소 이걸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밑에 2번에 담보책임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사례가 나오면 말이죠. 사례가 나오면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입니다. 우리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이 매매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 소유 땅인데 을이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자가 소유자 아니고 뭐 대리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를 한 거예요. 이 계약 유효 무효?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유효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행 못 해줬다. 이때는 이 사람은 담보 책임물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고 선배 청구 가능하죠? 해지할 때는 선악불문, 선배 청구할 때는 선의. 이 말 기억나요? 자, 이거 담보 책임 묻는 겁니다. 이때 의리 말이죠. 의리. 내가 차고 다니면서 취소하겠다. 이거는 애당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애당초 안 가능해요. 차고 취소는 아예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리 말이죠. 이게 자기 땅인 것처럼 이쪽을 속였습니다.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그 땅 소유자인 것처럼 속였다 이 말입니다. 기망을 당했다면, 그러면 이거 할 수도 있지만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물로서 선배 청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차고에 관한 109조는 적용 안 됩니다. 아예. 그러나 사기에 관한 규정은 경합적으로 적용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어떻게 사례가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그럼? 자, 갑소유 땅입니다. 땅을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알지 못했던 취상권이 있습니다. 그게 법제권이어서 등기부 안 나와서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이 취상권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었다면 담보 책임물로서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 이 법제권이 이 땅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다. 나머지만 가지고도 이 땅을 매입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잖아요. 이거 알죠? 이때 의리 말이죠. 자, 취상권이 있는 걸 몰랐다. 이거는 중요한 차고 다니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담보 책임물을 있을 때는 이거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취상권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을 속였다면 말입니다. 속였다면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 가능해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차고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아예 못합니다. 그러나 사기당했을 때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기당했다고. 됐죠? 물론 담보 책임 묻든지 또는 사기 취소로 가든지 선택적으로 말입니다. 선택적으로 경합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3번에 불법행위와의 관계. 불법행위와의 관계.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가지고 B를 속여가지고 1억짜리를 1억 4천에 팔았습니다. 1억 4천에 팔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자, 이자가 속았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취소하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본적으로 발생하죠.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니까 서로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거죠. 그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B는 A에게 준 돈 1억 4천 이거 돌려달라 맞습니까? 1억 4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속여가지고 타인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간 거예요. 이러면 불법행위입니다. B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래도 괜찮아요. 이거 청구 들어가면 얼마 청구 들어갑니까? 역시 다른 특별한 거 없다면은 B가 입은 손해는 자기가 준 돈입니다. 1억 4천 돈 준 거 그게 이자가 입은 손해예요. 역시 1억 4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둘 다입니까? 둘 중에 한 개입니까? 선택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이 땅 자체는 꼭 필요하다면 땅은 꼭 필요해요. 이 땅에다가 꼭 건물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취소하지 말아야 돼요. 취소하지 말고 이래도 취소 안 해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선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청구합니까? 4천. 땅은 안 돌려주니까 맞죠? 땅은 안 돌려주니까 4천만 차익만큼만 손해배상 받으면 돼요. 요컨대 이 사기가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이 말은 사기를 쳐가지고 타인에게 손해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이러면 X입니다. 취소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취소 안 하고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관로 1번. 자,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었다. 이 말은 별말 아닙니다. 사기, 강박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 가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 그 피해자는 취소와 아울러 불법행위 책임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관로 2번. 관로 2번 취소했을 때 그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모두 인정됩니다. 모두 인정되는데 다만 행사는 선택적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에서는 그게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네 번째 줄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는 적용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유효래요. 자, 사기당해서 가처분 신청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된대요. 이걸 취소하겠다 이런 게 안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대리입니다. 대리에서 바로 106페이지 가세요. 자, 큰 3번의 대리권의 범위. 자, 요거 2페이지도 안 되는데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내용도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줄 중간에 임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의 부서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 대리권을 포함하는 걸로 봅니다. 자, 수동 대리권이 있어야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수입하던 대리인은 바로 밑에 줄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다음에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입하던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원래 판례 취지는 A가 B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매도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고 체결한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이자가. 자, 그런 사람이 C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한테서 계약금도 받았고 나중에 중도금도 B가 받았습니다. C는 바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때 C 입장에서 제대로 돈 준 건가, 이자가 받아서 이쪽에 넘겨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받아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 소송이 붙은 거죠. 소송이 붙은 거예요. 자, 이때 판례는 이 C로서는 돈을 제대로 준 거다 이렇게 판결했죠. 그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매매대금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 준 것은 이 사람은 제대로 준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받았다면, 연기받은 내에서만 돈 줬다면 이거는 이행 지체가 아닌 거다. 그죠? 이런 판례지. 그죠? 이런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례 원문은, 자, 판례 취지는 분명히 이래요. 이런데 판례 원문은 그 밑에 제가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주. 맨 밑에 주 30 있죠? 제일 밑에 30. 예? 제가 판례 원문을 옮겨놨습니다. 판례 원문은 이래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입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 없다면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 원문입니다. 이 판례 원문 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만 대리권 부여받은 자는 아닙니다. 사실 판례 다 읽어보면은. 근데 시험은 시험이니까 이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문장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 원문 자체를 잘 기억하세요. 다시 읽으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입하던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이런 판례 있잖아요. 자, 만약에 A가 B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만 만약에 대리권을 줬다면 이 대리인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말입니다. 이로써 자기 소유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대리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C 쪽에서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청약했습니다. B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승낙함으로써 이 계약을 합의 해제 시킬 수 있는가? 없다, 그죠? 자, 판례가 말하기를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 부여받은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 계약에 관해서 의사표시를 요걸 받을 권한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청약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죠? 맞죠? 이자가 승낙해줌으로써 이 계약을 해제시켜버릴 그런 권한은 없다, 그죠? 이 판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금 읽은 판례는 체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체결뿐만 아닙니다. 그 이행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리권 주 전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시험은 원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원문 이대로 나왔을 때 머릿속에 체결에 관해서만 대리권 부여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판례와 혼동하지 마세요. 자, 판례 원문을 좀 잘 숙지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중간에 판례입니다. 중간에 판례는 이런 판례입니다. A라는 사람이 B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긴 거예요. 자, 소송을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는 피고고 채무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제기 들어갔는데, 자, 이 피고가 이자가 채무자인데, 이자가 돈을 말이죠. 채무 변제를 변호사한테 줬습니다. 이자한테 변제한 거예요. 변호사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토스해주면 좋은데 이놈도 가지고 또 도망갔어요. 이 도망가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A 쪽에서 다시 이자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 돈을 변호사한테 주느냐? 나한테 줬어야지. 그래서 다시 갚아라 라고 소리를 제기했다가 깨졌습니다. 자, 소송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 변호사는 소송뿐만 아니고 그 소송에 관련된 사법상의 계약에 관해서도 다 대리권 있는 걸로 봐요. 이자에게 돈 준 것은 제대로 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 핵심 문장만 자, 소송 대리인 첫 줄에 소송 대리인 그거 체크하고 소송 대리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소송 목적인 그 채권의 변제를 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권한을 비롯해서 조금 띄어서 실제법상 사법 행위를 하는 권한도 다 포함되는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서는 자, 요 판례 기억하시겠죠? 아마 자, A 소유 부동산이 경매 나왔습니다. 자, B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D가 낙찰 받고자 하는데 C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C 이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낙찰 받은 거예요. 자, 경락 받았습니다. 자, 경락 받고 난 다음에 이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면 이러면 경락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대리인이 말입니다. 이 경매 신청 취하에 대해서 동의해 줄 권한 이거 있는가? 이거 동의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그죠? 대리인이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 그죠? 자, 다시 본인을 대리해서 경락받은 자가 채권자, 이 사람의 경매 신청 취하에 대해서 동의해 줄 권한까지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경매 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대해서 동의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F배지 괄호 3번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만 할게요.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입하는 대리인은 그 계약을 체결하면 목적이 달성되어서 대리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체결된 그 계약에 관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없다. 거기까지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잘 안 나오고 뒷페이지 108페이지도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니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자, 본인에게 대리인이 수인 있을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요거는 가끔 나오죠. 이 얘기는. 공동대리가 원칙 아니죠? 각자 대리죠. 그죠? 각자가 다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문.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죠? 자,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사실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대금 다 지급되었고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 신청을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갑도 맡기고 을도 맡기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다 맡겼습니다. 이 변호사가 양쪽을 다 대리해서 이전 등기 신청했어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쌍방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전 등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채무의 이행이죠.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원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해도 되는 예외 두 가지. 첫째, 본인이 허락했을 때.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밑에 괄호 3번에 죄송합니다. 뒷페이지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이전 등기 신청 있죠? 저 그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부동산에 이전 등기 신청 요거는 채무의 이행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다 대리해도 괜찮다. 그죠? 쌍방대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자, X 부동산의 경매 나왔습니다. 근데 A도 경락 바꾸자 하고 B도 경락 바꾸자 합니다. 그걸 C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이 사람도 C한테 맡기고 이 사람도 C한테 맡겨서 이 사람이 A도 대리하고 B도 대리해서 입찰 신청 들어갔습니다. 입찰 들어갔어요.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반드시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의가 엇갈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앞에 페이지에 밑에 괄호 3번 첫 줄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관계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 이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셔서 원래 채무의 이행은 괜찮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자, 자기 계약과 상방대리 원래 안 됩니다. 저는 예외는 첫째 뭐라 그랬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 두 번째 채무의 이행. 다만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있죠.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자,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첫째 다툼 있는 채무. 두 번째 기한 미도의 채무. 그 다음에 항변권 붙은 채무. 요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대물 변제하고 경계. 요건 안 돼요. 자, 다시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외우세요. 첫째 다툼 있는 채무, 기한 미돌의 채무, 항변권 붙은 채무,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경계. 요 5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혹시 이제는 그런 분들 잘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이달에 처음 들어왔다 또는 지난달 중간에 들어와서 내가 아직 실력이 너무 좀 안 돼 있다. 혹시 그러신 분은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못 따라가겠다 싶으시면
1월 2월 강의 들으세요. 1월 2월 강의 그 동영상으로 듣고 예습해가지고 들으세요. 예습해서 들으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듣고 또 저녁하게 듣든지 집에 가서 같은 강의 인터넷으로 듣든지 자꾸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채무자고 A가 B한테 돈을 받아오세요 라고 변제 수령에 관해서 대리권 줬습니다. 이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위임장 보여주고 변제를 수령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변제를 수령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가지고 도망갔다. 오늘 새 놈이나 튀어버리네. 다 도망가네. 자, 도망갔다. 이러면 B 자신의 이익을 도망가죠, 그죠?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도망갑니다, 그죠? 사익을 도모했어요. 이걸 대리권 남용했다라고 말하죠, 그죠?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권 남용 혹시 시험 나올 때 요 단어 안 쓰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배임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대리권 남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법적으로 형법으로 말하면 횡령입니다, 그죠? 남의 돈 가지고 튄 거죠, 그죠? 횡령입니다. 자, 배임, 횡령 요런 말 나오면 요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대리권 남용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저 A 말입니다. A는 돈 받은 거예요. 저 유효입니다. 저 변제 수령이 요 대리 행위가 A에게 효력이 있어요. 유효입니다. 유효. 자, 유효인데 만약에 이자가 돈 받아서 도망간다는 거 요거 상대방이 알았었다면 그러면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알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이 사람의 B의 개인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돈 줬다고는 위험하죠, 그죠? 부도난 사람에게. 그러면 이럴지도 모른다. 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감 잡을 수 있었죠. 바로 그게 알 수 있었던 경우다, 그죠?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고 터졌을 때 저 C는 나는 돈 갚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모양새가 비진입 표시에 관한 107조하고 모양새가 똑같아요. 원래 비진입 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그대로 효력 발생하죠? 다만 진이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리권 남용 문제를 푸는 것을 비진입 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요거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A 아니면 C? C 쪽에서 나는 몰랐다 아닙니다. A 쪽에서 C 저 사람 알았다고 입장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쪽에서 C 저 사람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자가 입증해내야만이 요거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입증 책임은 본인 쪽에 있다는 거,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은 본인 쪽에 있다는 거, 이 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문제에서는 요 단어하고 요 부분을 좀 잘 꼭 기억하세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걸 유추 적용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이 본인 쪽에 있다는 거 요거. 자, 그래서 2번의 관로 1번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라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 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자, 암기해보세요. 첫째,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네, 그죠?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대리 행위에서 현명주의
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B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C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서 만들 때에는 내용 쭉 다 쓰고 당사자 표시할 때 매도인 A 쓰고 그 다음에 위 사람의 대리인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매수인 C라고 쓰고 이렇게 도장 찍습니다. 자, 이렇게 위 대리인 B라고 쓴 거, 이거는 계약은 내가 있지만 이거는 A의 계약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현명이죠. 현명입니다. 자,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자,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이게 현명이에요. 자, 그런데 현명을 보통은 저렇게 많이 해요. 근데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당사자 표시 이 부분을 만약에 매도인 A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매수인 C 도장 찍고 이 중간에 대리관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 그 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명한 거예요. A 계약이라고 표시된 거잖아요, 그죠? 본인 이름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럼 된 겁니다. 자, 현명한 겁니다. 현명은 반드시 꼭 대리관계를 표시를 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반드시 명시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파는 사람은 A다라고 C가 알게 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계약할 때 위임장을 제시했었다면 계약서에다가 대리인 자기 이름 써도 괜찮아요. 자, 다시 만약에 저기다가 B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C하고 도장 찍고 여기다 A는 빠졌습니다. A 이름 빠져 있어요. 그래도 계약할 때 말입니다. B가 C한테 위임장 보여줬었다면 그러면 현명한 겁니다. 맞죠, 그죠? 위임장 보여줬다면 자신의 대리인 신분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죠? 이미 밝혔으니까 이거는 A 계약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맞죠, 그죠? 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도장을 찍으면 이걸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위임장을 제시했었다면 그러면 대리인 자기 이름만 썼다 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일단 교재보고 확인하고, 그게 114페이지에서 4번의 두 번째 줄, 본인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돼요. 또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괜찮아요. 또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 명의로 해도 괜찮아요. 다 이해했죠? 바로 밑에 줄 끝에 본인 이름을 썼고 본인 도장을 찍었다면 같은 줄 끝에 이거는 효력 있는 대리 행위가 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이제 위임장 제시한 것도 아닌 사람이 위임장도 제시 안 했고 계약서 당사자 표시할 때 매도인 란에다가 여기다 B 이름 쓰고 B 도장 찍었고,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란에는 C가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C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B인 줄로 알잖아요. 맞죠, 그죠? B 이자가 파는 사람인 줄로 이자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명을 안 한 겁니다. 그죠? 현명을 안 한 거예요. 현명 안 하면, 자, 한 번 더. C는 B 이자가 파는 사람인 줄로 이자가 믿게 되니까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바로 B의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현명 안 하면 바로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B는 스스로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때 내가 착오로 현명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취소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냥 책임져야 돼요. 그죠? 다만 현명 안 했어도 어떻게든 간에 이자가 대리인인 것을 만약에 C가, 자, 상대방이 알았었다면, 만약에 어떻게든 알았다면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A에게 효력이 생겨납니다. 본인의 계약이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되어버린다.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착오로 현명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괄호 4번에 다만 첫 줄 끝에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바로 밑에 줄 그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의 하자입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 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본인,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이자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이 계약의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착오가 안 빠졌어요. 이 계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계약 문제 있는 계약, 없는 계약? 없는 계약입니다. 자, 대리에서는 이 계약의 내용은 대리인이 결정해요. 그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사람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이자가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다면 이거는 계약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자가 강박당해서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강박 안 당했습니다. 또 강박당했지만 겁을 안 먹었어요. 자유롭게 도장 찍었다면 문제 없는 계약 맞죠? 자, 착오로 계약했다, 또는 사기를 당했다, 강박당했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또는 과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이 대리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런 사유들은 다 대리인,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까? 대리인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문제가 되는 계약이 돼요. 그죠? 마찬가지 취지로 우리 그전에 공부했던 거 A 소유 부동산을 B가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D는 말이죠, C에게 땅을 하나 매입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C가 땅 찾다가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웃돈 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팔아주시오 라고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중 등기가 되었는데 정작 D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D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다. 그죠? 자, 적극 가담했으면, 대리인만 적극 가담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계약 됩니다. 이자는 전혀 몰라도. 맞죠? 그죠? 이런 것도 있었죠. A 부동산, B가 대리해서 C에게 파는 계약을 하는데, 시가 1억짜리 땅인데 3천에 매도하는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쪽에 아주 급한 사정이 있었다, 또는 경험 없었다, 또는 경솔했다, 이걸 이쪽에서 만약에 이용해서 이런 계약했다면 이거 불공정 계약 되잖아요. 그죠? 이때 궁박 여부는 본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험 없었다, 경솔했다, 이런 행위적인 요소는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죠? 맞죠? 이 사람이 행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경솔했을 때, 이 사람이 경험 없었을 때가 문제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D페이지 가보시면 D페이지 괄호 3번 대리 행위의 효력이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괄호 4번에 대리인이 이중 매도에 적극 가담했다면 설사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사적 계약됩니다. 또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했을 때 이게 불공정 계약이 되는지 판단할 때 궁박 여부는 매도인,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잠깐 쉬시고요.